네, 영주를 더욱 특별하게 하는 분들 만나고 있는 시간. 네, 클릭 영주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정말 특별한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경상북도 도의회로 나왔습니다. 시간 잡기 굉장히 바빴는데 이렇게 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경북도의회 박성만 의장님 오늘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또 시간 내주시고 또 의회까지 저희를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주 FM 영주가 좋아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 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경상북도의 후반기 의장, 재고장 영주 출신 박성만 의장입니다. 또 260만 도민의 삶의 행복의 지위를 책임지는 도의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 오늘 이렇게 FM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아마 박성만 도의원님이 도의장이 되셨다는 소식 듣고 정말 박수 보내면서 다들 반가워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처음 이제 인사드린 시간이어서 뭐 의장님 직접 자랑은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의장님 소개를 해드리고 저희가 또 나누고 싶은 얘기를 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성만 의장님은 경북도의회에서 뭐 5선 의원까지 하시면서 이번에 도의장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오랜 정치 경력을 쌓아 오셨는데요. 여기에 또 최연소 또 최초 이런 타이틀이 또 많이 붙어 계시잖아요. 좀 깜짝 놀랐어요. 도의원의 최연소 도의원 33살의 정치에 입문을 하셨더라고요. 자, 그리고 재선 도의원에 당선이 되면서 7대 경북도의회 이때도 또 최연소 기획위원장을 역임을 하셨고 3선에 성공해서 9대 의회에서는 또 당적 없이 무소속으로 부의장에 또 선출이 되셨습니다. 10대 도의회 때 4선으로 경북 최다선 기록을 갱신을 하시고 이번 12대에서 도의회 의원 중에 유일하게 5선 의원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박수 한번 드릴게요. 네, 이렇게 대단한 정치 경력을 갖고 계신데 제가 스피치 강의를 하면서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 정말 말씀 잘하시는 분들 사례로 얘기를 할 때 항상 빼놓지 않고 제가 박성만 의장님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 스피치도 하나의 비결이 아닐까 싶고요. 요건 이제 제 느낌이고요. 의장님 생각하셨을 때 이렇게 오랫동안 정치 생활을 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인생에 이제 좌우명이라는 게 뭐 누구나가 자기 목표치 때문에 설정해놓고 가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제 책상에 항상 써놨던 문구가 천생아재 필유형이야. 하늘을 보고 내가 태어나서 필요한 존재인가, 또 필요한 존재로서 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좌우명을 적어놓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제 개인적으로 무슨 특별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일꾼으로서 자리매김할 때 우리 지역 주민들이 끝까지 아껴주시고 사랑해줬던 그 덕으로 여기까지 왔지, 제 개인적인 어떤 특출한 거는 아니라고 보고, 또 우리 윤선영 아나운서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초등학교를 지금은 폐교되는 안정면 5개 초등학교의 촌놈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학교를 대표하고 영주시를 대표하는 웅변을 잘 하게 되고, 그것은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대화법이라든가 연설이라든가 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활용하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 숙련되는 것이 지금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인정하고 갈게요. 네, 아마 방송 보시면서 또 우리 의장님을 보시면서 또 스피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또 한 번쯤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5선 의원이라는 이 굉장히 오랜 정치 경력이 이번에 이제 도의장님으로서 활약을 펼치시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항상 유세 때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유권자의 매를 맞고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를 맞은 만큼 사람은 단단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자기 스스로가 체득하게 되어 있어요.
도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스승은 누가 뭐라 그래도 경험이고 솔선수범이 가장 훌륭한 스승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상북도 지방의회에서 92년도부터 정치를 시작해서 지금 32년째니까 지방화 시대와 함께 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가 보고 느꼈던 모든 경험 노하우가 지금 260만 도민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또 도민의 눈빛만 바라보고 달려만 가면 해답을 찾지 않을까. 그래서 철저하게 지역 21개 시군의 문제점들을 제가 파악을 하고 또 그것을 집행부에 반영을 시키고 하는 것이 의장의 역할인데, 정치라는 것은 단 한마디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이든 도민이든 시민에게 희망, 이 희망이라는 두 글자만 가지고 간다라면, 그것이 실천을 옮긴다면 이 대한민국 사회가 어디다 내놔도 아름다운 사회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현실, 제가 가고자 하는 길입니다. 네, 우리 오랜 기간 정말 유권자의 매를 맞으시면서 또 많은 노하우를 쌓으신 만큼 도의장으로서의 또 활약도 정말 기대가 되고요. 저희가 영주가 좋아해서 나왔잖아요. 다른 방송사 인터뷰도 많이 하셨겠지만 저희가 제일 반가우시죠? 제일 반갑고 제일 편안하고 네. 또 마음으로는 내 고향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는 의장으로서의 무게감도 어깨도 무겁죠. 네. 사실은 편하면서도 가장 무거운 자리입니다. 사실 오늘 인터뷰가. 자, 우리 의장님께는 지금 우리 영주가 좋아 프로그램이 반가우면서도 제일 부담된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또 우리 경상북도 영주시가 의장님 마음속에 어떤 의미일까요? 영주 시민 대부분이면 같은 마음이잖아요. 저에게는 정말 잊혀질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고, 죽어서도 그 영혼마저도 중경제를 넘어가서 안 되는 영원한 고향 영주잖아요. 이 영주가 전국에 200개가 넘는 자치단체 중에서 과연 영주의 특성은 뭘까? 우리 영주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은 뭘까? 그리고 지금까지 지방 소멸이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영주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참 답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FM 방송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자치시대, 주민이 주인인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 이 격한 발언을 제가 하게 돼서 죄송한데 미쳐야 됩니다. 내 고향 영주라는 두 글자를 가슴에 안고 미치지 않으면 이 지방화 시대에서 영주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정말 미친 정신으로 뛰어야 된다. 그 뛰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시청 공직자들 1000여 명이 뛸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유관기관 이 통장님들, 산하기관에 전부 유관기관들 회장들이 뛰란 말이에요. 정말 영주가 울렁거려야 돼요. 그냥 누군가가 해주겠지라고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는 만연 2등, 3등이 돼요. 저도 제도권 안에 있으면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한 번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이라도 허리띠 졸라매고 다 같이 미친 듯이 한번 뛰어보자. 우리가 폐허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0대 강국이 되는 것처럼 영주가 다시 한번 울렁거리면 전국의 200개 자치단체장 중에서 단체 중에서 저는 10위 안에 들 수 있는 그런 저력을 가지고 있는 데가 난 내 고장 영주라고 믿고 있어요. 천혜의 자연 조건도 있고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농특산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체계화시켜서 독특하게만 찾아 나간다면 난 영주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다시 한번 고향을 떠난 우리 영주 출신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문화도 저는 정착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네. 정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고 희노애락을 다 겪었죠. 제일 잊지 못할 것은 92년도에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가 전국 최연소였어요, 제가. 아, 전국 최연소였군요. 네. 그러고 나서 33살에 경상북도 의회도 제가 최연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제일 기쁜 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지방자치가 91년도 부활했거든요. 91년도에. 그래서 지금 그 전에 초창기에 우리 영주 출신 전동호 의장님이 의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근 30년 만에 경상북도 의회 의장이 됐어요. 이것은 제가 시민들하고 함께 기쁨도 만끽하지만 그만큼 제 의장으로서 책임감도 가지고 갈 테니까 네. 시민 여러분들이 뜨겁게 함께 기억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저도 의장으로서 진짜 한치 흐트럼 없이 정말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로 260만 도민들을 떠받들고 제 마음속 한 구석에는 우리 10만 영주 시민들을 가장 그리우면서 가겠죠. 그래서 이 날이 제일 잊지 못하죠, 사실은. 자, 이제 뭐 우리 경상북도에도 여러 가지 뭐 현안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잖아요. 어제 제가 안동인 BC 출연하셔서 이제 인터뷰하는 걸 잠깐 봤었는데 우리 영주 시민들도 뭐 이 부분이 많이 궁금하지 않을까 싶어요. 대구 경북 통합. 네. 요거 우리 시민들한테 또 이렇게 직접 만나는 자리니까 의장님 의견 한번 잠깐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지리적으로나 우리는 대구 없이 경북이 존재한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경북 없이 대구가 존재한 적이 없어요. 원래 한 지붕에 한 식구였어요. 그러나 이 행정체제 개편 때문에 대구 경북이 분리되었다가 다시 이제 통합을 하자. 그 통합을 왜 하자 그랬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수도권이 사람, 돈, 권력 모든 것이 집중화되어 있고 함몰되어 있어요. 그게 수도권 일극체제라 그래요. 대구 경북이 하나가 되면 어떠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해서 지난 5월 17일 날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 축하연에 대구의 12분의 국회의원, 경북의 13분의 국회의원, 25분이죠. 거기 축하연에 홍준표 시장이 2년 전에 대구 통합을 하자라고 했던 이철우 지사의 통합론을 묵인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통합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구 경북에서 또 도지사 입장에서는 흔쾌히 그럼 통합해보자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제가 도의장으로서 뭘 강조했는가 하면 통합을 하되 시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럼 이 통합에서 무엇이 장점이고 무엇이 단점인지를 정확히 알려라. 그 다음에 시도의회 의결만 거쳐가지고 국회에 가서 특별법을 통과하겠다는 이러한 발상들은 조금은 공정성이나 투명성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보를 할 수 없으니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시도민들의 주민투표를 통해서 네. 정당성을 확보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말 대구 경북의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미래의 경북 대구의 살 길이 통합밖에 없다 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면 그러한 결기가 있다라면 시도지사는 그 지사직을 걸고 정치 생명을 걸고 통합을 해라. 누군가 하나 막이 부결이 된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 자기네들의 정치적인 운명을 걸라는 거거든. 그 정도 결기가 없으면 이 시도 통합 함부로 하지 마라. 특히나 이 북부권 11개 시군에서는 경북 대구 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 2016년도에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 자리에 경북 도청, 북부권 도청 시대가 열렸어요. 네. 이 100만 평 부지에 인구 10만인 자족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지금 노트맵이 진행 중이야. 아직도 모든 유관기관이 이전도 덜한 상태고 도청 신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도 전에 네. 다시 대구 경북으로 통합하자니 큰 도시로 이게 흡입이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북부권 11개 시군에서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중심을 지키면서 경북
260만 도민 22개 시군이 균형을 맞춰가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걸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지, 일방적으로 시도지사의 의지만 가지고 가면 이 뒷감당 못한다. 이게 의장으로서의 견해예요. 네? 그래서 찬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시도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발전 구상들이라든가 장점들을 정확하게 홍보를 했느냐. 홍보를 하면 가만히 있어도 찬성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한 통합은 후유증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신중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아요. 저희 뭐 시민분들하고도 얘기해보면 도대체 대구 경북이 통합된다고 시끄러운데 도대체 이게 되면 뭐가 좋은 거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아마 의장님 얘기 들으시면서 어느 정도의 해답을 찾지 않으셨을까 싶고 저희도 또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시민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뭐 시장님이나 이제 시의회에 계신 분들은 가까이서 늘 자주 뵙는데 우리 도의회에 계신 우리 도의원님들은 이렇게 가까이서 자주 뵐 일이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의회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거야? 도의원들은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가끔 뵐 수 있거든요. 이제 도의장님이 되셨으니까 우리 도의회에서는 이런 일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이거 참 사실 몇 시간 동안 지방자치대 강의할 대목을 김선영 아나운서가 아주 쉬운 것처럼 물어와서 답답한데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자 회의기관은 어딥니까?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거든요. 국회. 그 300명의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의 어떻게 행복한 국민으로 만들어낼까 살림을 사는 곳이잖아요. 그것을 지방자치가 되면서 특별시 17개 시도로 분류해놨잖아요. 그 경상북도에도 경상북도 22개 시군 위에 상위 행정기관이 경상북도예요. 그 경상북도에는 22개 시군을 대표해서 올라온 도의원이 61명인데 지금 보궐선거 한 지역구가 있어서 60명의 도의원들이 22개 시군을 대표해서 올라왔어요. 그럼 경상북도의 살림살이를 책임을 지고 있는 자리, 이게 도의회거든. 그리고 그대로 내려가서 기초자치단체 내려가면 영주시에는 영주시청이 있고 시청의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를 감시감독하도록 만든 시의회가 있잖아요. 구에는 구의회가 있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고 의전상이 어디 가면 항상 1번이라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장, 시장은 매일 주민들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시장이구나. 또 기초의원들은 읍면동 단위에서 매일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다 보니까 기초의원들의 역할도 알고 계셔. 이 도의원은 이게 뭔가 하면 항상 사각지대, 정치판에 사각지대에 있어요. 저 사람 도대체 뭐 할까?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짧게 단답형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도의의 역할은 상당히 커요. 이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강력화로 내려와서 이것을 시군별로 배분하고 기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2개 시군에 고르게 예산이 분배가 되도록 역할도 하고 있고, 이철우 도지사와 집행부들이 경북 도정을 제대로 하는가에 대한 감시 감독도 하고 있는 역할. 그래서 국회의원과 기초의회, 기초자치단체인가의 가교 역할을 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강력의원들, 도의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 보기에는 약간의 사각지대처럼 보여서 무슨 일을 하지라고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지만 우리 경상북도의 기준을 잡는 중요한 일을 이 도의회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쉽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정치인이라는 것은 목표가 뭐 있겠습니까? 항상 시민들과 함께 하면서 그 자리에 매긴 역할이 주어질 때 자기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책임성을 가지고 준비되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아무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도의장으로서 충실하게 260만 도민들이
경상북도 박승만 의장 후반기 의장 시대에 그래도 괜찮았다. 열심히 하더라. 우리 기대에 충족하더라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다음 행보는 또 그때 상황에 시민들의 선택에 제가 응할 것이고 제 역할이 있다는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정치인이 순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목표보다는 지금 현실에 가장 충실하시겠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긴 시간 많은 답변들 같이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저도 영주 시민으로서 그리고 또 우리 영주 FM 방송에서 박성만 도의장님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기마에 받으면서 FM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클릭 영주인에서 우리 자랑스러운 박성만 의장님 만나봤습니다.